안녕하세요, 케용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일본어 공부법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일본어 공부법 영상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공부했던 방법이나 최근 영상에는 제가 억양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잠깐 했었지 길게는 조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진득하게 얘기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이참에 일본어 공부법 영상도 최신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공부법 영상이 제가 여러가지 있긴 한데 그런 영상 보면은 전부 다 1년 전, 7개월 전, 8개월 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영상이 조금 썩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1년 전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어 공부 관련된 영상들 차차 좀 최신화도 좀 할 겸 새로운 정보나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일본어 영상마다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그 인강이 있거든요. 노지영 선생님. 그 인강이 폐지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것도 없고 제가 딱히 추천할 만한 인강도 없는 것 같아서 이참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나는 다 알고 있거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 시작하기 전에 진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일본어 공부를 하냐, 이걸 진짜 알고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에 따라서 방향성이나 마음가짐이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는 어떤 방향성이 적절한지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로 일본어 공부하고 싶어요.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진짜 취미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미라고 좀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고 꾸준하게 좀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취미에 얼마나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면 하루에 30분 정도 책이나 유튜브 보면서 독학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학원이나 인강을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진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취미라도 꾸준히 하는 걸 조금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본어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자격증같이 시험에 대한 공부는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인강을 보셔도 되고 독학하셔도 되는데 진짜 재미없는 책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한자도 정말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자격증 시험이야 단기간에 바짝 공부해서 합격해두면 이제 그 뒤로는 공부할 일 없잖아요. 기간을 좀 길게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JLPT N3 딸 거다 하면 딱 2달에서 3달 정도만 좀 빡세게 공부하는 플랜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2번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시험 한 번에 부담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일본에서 워홀, 유학, 취업처럼 일본에서 살고 싶어요. 일본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차피 일본 가서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건데 한국에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린 뒤에 심화 과정을 일본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더 좋잖아요.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주변 환경도 사람도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그 일본에 가서 1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워홀 같은 경우에 진짜 가볍게 생각해서 가서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지 가서 일하면서 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주변에서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워홀 갔는데 일본어 못하거나 좀 간단한 한자도 못 읽고 하면은 가서 설거지만 해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제 외국인이 일하겠다고 알바 면접을 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어 읽지도 못해요. 그러면 진짜 시킬 게 설거지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오호라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가게에 한국인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일본어를 거의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설거지만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지. 7시간 8시간 설거지만 하는데 무슨 보람이 있겠어. 만약에 나는 진짜 설거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본에서 설거지 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쉬는 날 일본 놀러 다니러 갔어요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맞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인 경우에도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교 들어가면은. 근데 그런 기초적인 건 사실 한국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일본까지 가서 돈이랑 시간 들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게 뭐 금전적이든 시간적 여유도 많으신 분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 학교 들어가도 초급, 중급, 고급 막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좀 기초적이고 혼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익혀서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야 뭐 저보다 일본어도 더 잘하시고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일본어 공부를 하려는 동기와 그 동기에 맞는 방향성, 약간 마음가짐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당연한 거지만 취미로 하려는 사람,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 방향성이나 마음가짐이 같으면 안 되겠지. 저는 한창 일본어 공부할 때 주변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라서 뭐 5호라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유학하는 사람들도 진짜 극소수였기 때문에 막 유튜브 그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어 공부하면서 뭐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지금도 일본어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필요한 건 듣고 필요 없는 건 흘려버려요. 주잉, 아시죠? 제가 예전에 회화 공부를 어떻게 해서 조금 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회화 공부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어차피 시간이 없네요.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저도 지금 매일매일 단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회화법 뿐만 아니라 한자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그런 영상들은 좀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